공항에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2025년 사이판 공항에 내린 한국인 관광객의 첫마디입니다. 택시기사도 안 보이고 렌터카 업체 직원도 안 보이고 상점은 문 닫았고 현지 주민조차 잘 안 보여요. 가라판 시내 중심가로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상점, 녹슨 셔터, 페인트 벗겨진 간판들. 한때 한국 관광객으로 붐볐던 식당가는 지금 절반 이상이 폐업 상태예요. 90년대만 해도 신혼여행은 사이판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낡은 간판이랑 텅 빈 리조트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유령섬이 돼버렸습니다. 한때 연간 100만 명이 찾던 천국이 어떻게 이렇게 망했을까요? 지금부터 사이판 몰락의 전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1990년대 한국인들한테 사이판은 완벽한 여행지였어요. 비행기로 4시간이면 도착하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미국령이고 따뜻한 날씨에 에메랄드빛 바다까지. 그런데 이게 핵심인데요. 미국이라는 상징성이 엄청났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힘든 미국 브랜드들이 줄지어 있었고 DFS 갤러리아 같은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영어 간판만 봐도 오! 진짜 외국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당시 한국에서 해외여행 한 번 가는 게 엄청난 이벤트였거든요. 사이판은 그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줬어요. 게다가 88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부터 여행사들이 신혼여행 상품으로 미친 듯이 밀어붙였어요. 왜냐? 미국 비자는 인터뷰 보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이판은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994년 당시 기사를 보면요. 청주에서 국내 여행 3박 4일 가면 90만 원, 사이판 해외여행 4일 가면 105만 원. 단 15만 원 차이로 미국 가는 건데 누가 안 가겠어요? 결과적으로 전성기였던 2017년 한 해만 해도 한국인 33만 4,740명이 사이판을 찾았고요.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20만 명이 넘어서면서 사이판 전체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과 중국인이었습니다. 거리에 한국 식당, 한국 노래방, 한글 간판이 즐비했어요. 완전 한국인 천국이었던 거죠. 사이판은 딱 2가지로만 먹고 살았어요. 하나는 의류공장, 하나는 관광업.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이판은 저임금 봉제 생산기지였거든요.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옷 중에 메이드 인 사이판 달린 게 꽤 있었어요. GDP의 35%가 여기서 나왔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공장에서 일했대요. 그런데 2007년에 미국 정부가 폭탄을 하나 던집니다. 최저임금 미국 본토 수준으로 올려! 기업들 반응? 그럼 중국 갑니다.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봉제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사이판은 관광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습니다. 문제는 관광업은 외부 변수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몰락이 시작됩니다. 90년대 초 달러 환율이 800원이었어요. 그러다 97년 IMF가 터지면서 1000원이 넘어가고 2025년 지금은 1400원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럼 여행 비용은 당연히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들겠죠. 근데 사이판이 제공하는 건 90년대랑 똑같아요. 해변, 스노클링, 쇼핑몰, 그게 전부입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돈은 더 쓰는데 경험은 똑같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더 좋은 선택지가 넘쳐나는 지금, 사이판은 그만한 가치를 못 준 겁니다. 사이판 정부랑 기업들은 잘 나갈 때 재투자를 안 했어요. 시설 유지 보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고객 경험 향상 다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리조트와 뻔한 액티비티만 남게 된 거죠. 늦게나마 카지노와 복합단지 같은 대형 프로젝트 시작하긴 했는데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임페리얼 퍼시픽 리조트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2015년에 화려하게 시작해서 연간 1,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1억 원씩 라이선스 비용 내면서 40년 독점 카지노 운영권을 따냈어요. 근데 2020년 코로나 터지자마자 문 닫고 라이선스 비용이랑 규제 비용 못 내서 결국 1억 달러 넘는 빚만 쌓였습니다.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요. 2024년 12월에 다른 업체가 인수해서 마리아나스 비치 리조트로 재오픈했다는 소식은 있는데 사실상 이미 신뢰도는 바닥이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국경 닫히고 비행기 운항 중단되고 관광업이 완전히 멈췄어요. 임페리얼 퍼시픽 카지노도 2020년 3월 20일부로 영업 중단했습니다. 고객과 직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손님이 없으니 문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소상공인들도 줄도산하고 식당, 상점, 투어 업체들이 하나둘씩 문 닫았어요. 경제 기반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나마 2022년 들어서 조금씩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2022년 5월 한 달간
사이판 방문객이 겨우 6,939명이었고 그중 76%인 5,303명이 한국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냐면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한 달에만 한국인 33,648명이 왔었거든요.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더 심각한 건 회복 속도였어요. 다른 동남아 관광지들은 빠르게 회복하는데 사이판만 유독 더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3년 5월 24일 태풍 마와르가 북마리아나 제도를 강타합니다. 카테고리 4급 슈퍼 태풍이었어요. 시속 241km 이상의 돌풍을 동반했죠. 2002년 이후 20년 만에 괌을 강타한 최강 태풍이었습니다. 전신주가 뿌리째 뽑히고 전선이 끊어지고 나무들이 도로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전, 단수가 발생했고 통신도 끊겼어요. 해변, 리조트, 상점가 다 피해 입었고 여행 중이던 한국 관광객 수백 명은 호텔에 갇혀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당시 한 여행객이 올린 사진을 보면요. 특급 호텔도 침수되고 창문이 깨진 모습이었어요. 공항은 6월 1일까지 폐쇄됐고 현지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은 호텔에서 아수라장을 겪었습니다. 식수를 구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고 마트나 약국도 모두 문 닫은 형태였죠. 모두 투어는 객실당 1박당 10만 원, 최대 90만 원까지 보상안을 확대했을 정도였어요. 하나 투어도 비슷하게 지원했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복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현지 주지사가 전력과 수도 복구에 3, 4주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리조트들은 수리 못하고 그냥 방치됐고 정부는 이를 복구할 돈이 없었죠. 그렇게 사이판 거리는 점점 폐허가 되어갔어요. 그 사이 동남아 국가들이 미친 듯이 발전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사이판보다 싼 가격에 훨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거든요. 맛집, 야시장, 문화체험, 프리미엄 리조트까지. 비행시간도 비슷하거나 더 짧은 경우도 많고요. 특히 필리핀 보라카이는 2019년에 한국의 관광객이 198명을 기록했어요. 사이판 전체 관광객의 몇 배 수준이죠. 사이판은 선택지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났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사이판 호텔 평균 객실 점유율 22%, 작년 41%였는데 반토막 났어요. 43년간 영업하던 5성급 하얏트 리젠시 2024년 6월 30일로 영업 종료했고요. 상점들도 문 닫고 생필품 사려면 낮 시간대에 미리 줄 서야 한대요. 2024년 한 해에만 110개 넘는 기업이 폐업했고 제주항공이랑 티웨이 항공 같은 한국 항공사들도 사이판 노선 철수하거나 중단했습니다. 항공편 자체가 없으니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이판은 모든 걸 놓쳤습니다. 첫 번째, 경제 다각화 실패. 봉제업이 무너졌을 때 다른 산업을 키웠어야 했어요. 두 번째, 재투자 부족. 호황기 때 벌어들인 돈으로 시설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 개발했어야 했는데 그냥 쓰기만 했죠. 세 번째, 환율 리스크 대응 실패. 달러가 강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그걸 만회할 매력이 없었어요. 네 번째,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 부족. 코로나, 태풍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복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자 대응 실패. 동남아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사이판은 그대로였어요. 관광객도 떠나고 주민도 떠나고 기업도 떠났습니다. 황폐한 거리엔 낡은 간판만 남았고 한때의 영광은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사이판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에 실패한 관광지의 만료를. 이곳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